지금 이준석 대표 쪽 취재를 해보면 뭐 네. 국내 뭐랍니까? 속내가 뭐예요? 자, 노리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좀 좁은 의미를 가지고 부닥치다가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죠. 나 당대표로서 2번이나 선거 이겼는데 1년 내내 흔들다가 진짜 아주 지겹다. 나가라면 나가라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까지 아주 직설적인 이제 반박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요 두 사람이 말싸움 SNS 설전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이제 부의장은 국회직이기 때문에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이 나이와 선배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면 사실 패배를 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 말고요. 네, 이제 일반 어떤 사회에서도. 연장자랑 네.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얘기하다가 나이랑 선배 얘기가 나오면 조금 군색해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청마리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두 번 모셨습니다.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피처링. 오늘은 보니까 안철수, 유시민, 한동훈, 윤석열, 저 이명박까지. 네, 오늘은 등장인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의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성대모사의 수장이 아닙니다. 뭐의 수장입니까 그러면? 네, 아직까지 거기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상황입니다. 수장이 아닙니다. 제 오른쪽에는 김태현 최애 정치부 기자, 손시훈 기사, 손시훈 기사네. 손시훈 기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단독 한번 할 때도 됐는데. 그렇게 막 남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실에. 뭐 누가 어디 만나서 뭐 먹었다 이런 거는 안 하는 아닙니다. 거죠? 네. 저는 가끔 언론사에서 단독 뭐 열심히 하신 건 알겠는데 뭐 어디 누구 나가서 뭐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중요한 거. 또 그게 나름 때에 따라서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뭐 그런 그 단독이 뭐였었죠? 우크라이나였나? 제가 네. 5.18 맞아. 기념식에 국민의힘 네, 의원 맞아요. 전원 참석 요청한 것. 그거 중요한 네. 중요한 단독이죠. 정치적 의미가 있는. 우크라이나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우크라이나는 요새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피자예요. 이 먹방도 아니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본에 코아분가라고 써 있는데 난 무슨 어쨌든 국회는 피자 타임이라는데 요거 이 피자 관련된 정치적 셀럽들 얘기 좀 잠깐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삼선 국회의원 안철수 인사 올립니다. 저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 정치부 기자분들 많이 오시죠? 제가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피자 쌌는데 잘 드셨나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뭐 짜다고? 피자 맛이 좀 짰습니까? 예? 제가 짜다고요? 정말 한 통 내도 뭐락합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안철수 의원, 좀 엄중히 생각하지 그러셨습니까? 왜 피자가 여의도로 먼저 안 가고 용산으로 갔냐 이겁니다. 예, 저는 피자 안 쏘냐고요? 예, 제가 미국 유학 중이라 배달 어플 쓰면 된다고요? 예, 그렇다면 엄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침 그날 저도 피자를 먹었는데 말입니다. 저도 주변 분들이랑 곰탕, 육개장, 피자 자주 먹는데 이런 소탈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놀랍다 놀라워. 피자에 얽힌 이런 다양한 맛싸면들이 숨어있네, 그죠? 정치쇼 청취자 싸면 최고 등급 선물이 피자죠. 청취자 여러분, 좋은 싸면을 보내주시면 정치쇼에서만 피자도 준다. 오늘도 다양한 싸면을 기대한다. 이래 확신하는 바입니다. 안원조님께서 저의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제가 코아분가 원고에 코아분가라고 써있어 피자 타임 써있어 코아분가 뭐지 그랬더니 안원조님께서 닌자 거북이들이 피자를 좋아하는데요. 닌자 거북이들이 피자를 먹을 때 코아분가 이렇게 외치고 먹어서 그런 겁니다 하셨습니다. 야,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르는 게 없으셔. 질문을 하면 다 답을 주십니다. 예, 이 집단 지성의 힘이에요. 근데 손 기자, 네. 안철수 의원이 피자 돌렸다 이거예요? 네. 근데 피자 돌린 게 뉴스가 돼요? 그래서 보통 네. 이게 뭐 안철수 의원만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럴 것 같아. 국회에서는 보통 이제 뭐 국정감사 기간이라든지 좀 힘든 시기가 오면은 국회의장도 네. 이제 출입 기자들이 있는 부스에 간식들을 좀 보냅니다. 그리고 여야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들도 고생하신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커피라든지 네. 뭐 요런 이제 간식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요번에 피자를 돌린 것보다도 네. 피자를 돌린 이유가 뭐냐? 저한테도 이제 부스에 와가지고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으니 등원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소통관에서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피자, 간식까지 이제 같이 직접 피자를 돌렸습니다. 피자를 돌린 것 자체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를 지냈던 2017년에 그때 국감기간에 보좌관들, 당 소속 보좌관들에게 피자를 돌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자분들한테 돌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저 복귀 요금이. 네, 그리고 이 안철수 의원이 그리고 이제 그냥 국회의원이잖아요. 이제 네. 당 대표나 아니면은 이제 대선 후보가 아닌데 취재하는 이 기자들을 위한 이제 또 단톡방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도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패스워드도 V3가 들어가는 이렇게 딱 특징을 낸 이런 단톡방을 냈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 V3 다음에 뭐가 붙는 거 아니야 혹시? V3다 다음 대선이 언제예요? 2020 V3 2027 그래서 세 번째 도전만에 2027년 대통령 대 뭐 이런 거예요? 비밀번호?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런 내용은 여기서 아니었고. V3의 3은 삼선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 도전 대전. 빅토리 세 번째입니다. 이 V3 아닐까요? 네. 그러네. 그것도. 그래서 네. 이 안철수 의원이 국회 생활을 이제 3선 됐으니까 오래 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국회 기자들도 민주당 출입했던 이제 고연차들은 다 안철수 의원이랑 잘 알지만 지금 여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바른미래당 할 때 잠깐 경험해 본 거밖에 없어서 이제 의원들 만나는 거 또 언론과의 관계 이 구축에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피자로 표현된 것 그래서 우리가 같습니다. 피자 얘기하는 거. 네. 근데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뭐 식사 막 하고 그러면서 접촉면 늘려간다 그러던데 그것도 내년 당대표 경선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권 경쟁에서는 아직은 뭐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물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들도요. 민주당도 지금 170석 되는데 지나가는 의원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같은 당 의원님들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특히 보궐로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라서 열심히 인사하면서 좀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는 자 이번 주 가장 핫 정치권 아이템입니다. 저희가 이름은 뉴 스톤 대전. 이준석, 정진석 다 스톤이 들어가. 뉴 새로운 스톤 대전. 그냥 뉴 스톤 대전인데 어제 준스톤 이준석 대표가 입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또 한마디 쐈어요. 어제 입국장에서 했던 얘기, 인천공항에서 했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세과시하듯이 뭐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어제 이제 이 뭐 민들레 모임인가? 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들레 모임이 뭐예요? 자, 일단 민들레는 민심을 들어볼래라는 뜻의 주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 모임, 공부 모임을 조직한다.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 등 친윤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는 의원들이 주축이 됐고요. 근데 처음에 문제가 된 게 이게 당정대 모임인 것처럼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뭐 총리나 장관들을 불러서 같이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돼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당정대 협의회 공식 기구를 뛰어넘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벌써부터 친윤과 반윤을 나누는 계파 갈등의 서막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어제 저녁에 장제원 의원이 내가 주도한 것 아니고 의원님들이 공부 모임의 뜻을 모은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필요할 때 초청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당정대의 성격이 아니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모임의 성격이 낮아졌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돌아와서 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니다. 뭐 추태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감정이 격앙돼서 많은 얘기들 했는데 그중에서 또 저희가 특별히 이 민들레 모임 얘기를 왜 뽑았냐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의 갈등은 저 대선 경선 시작하면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더니 요번에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의 충돌을 기점으로 해서 또 뭐 민들레 모임까지 좀 저격하라고 나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요걸 좀 뽑아봤죠. 김수인 평론가 이 지금 여당에서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좀 묘한 것이 일단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정진석 부의장하고 논쟁을 하면서 논적을 좁혀왔어요. 적을 좁아야 예, 그러니까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추천을 하시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정진석 부의장이 오히려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같은 당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진석으로 좁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사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다시 이제 전선이 넓혀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 당 내에서도 이 갈등에 대해서 친윤 대 이준석이 갈등이다라고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많이들 경계해 왔었거든요. 이 대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근데 예, 이 모임을 사실 공부 모임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판하는 쪽에서도 사조직이라기보다 이제 개파를 공식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냥 사조직이다.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예, 이 대표가 확전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건지 예,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손 기자 지금 이준석 대표 쪽 취재를 해보면 뭐 네. 국내 뭐랍니까? 속내가 뭐예요? 자, 노리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좀 좁은 의미를 가지고 부닥치다가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죠. 나 당대표로서 2번이나 선거 이겼는데 1년 내내 흔들다가 진짜 아주 지겹다. 나가라면 나가라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까지 아주 직설적인 이제 반박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요 두 사람이 말싸움 SNS 설전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이제 부의장은 국회직이기 때문에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이 나이와 선배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면 사실 패배를 한 건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 말고요. 네, 이제 일반 어떤 사회에서도. 예, 연장자랑 네.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얘기하다가 나이랑 선배 얘기가 나오면 조금 군색해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야심차게 뜨으려던 최재형 혁신위는 지금 힘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빠졌어요? 그렇죠. 구성도 안 된다면서요? 지금. 자, 왜냐면은 이미 정진석 의원이 최재형 의원 그리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러면 이거는 이준석의 혁신위가 아니냐 이미 출범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이걸 잘 만들어 보자는 당내 여론은 이미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걸 성공을 시켜야만 자기가 이제 내년에 당대표 물러나기 전까지 시스템 공천을 완비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얻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야,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민들레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방해된다. 이거 이준석 대표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넘버 2고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맏형이라고 어쨌든 분류는 지는데 속내는 모르겠으나 예? 그게 분류는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소속돼 있는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방해된다. 야 이건 뭐야 또. 어제 이 논란을 정리한 것도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언론이나 바깥에 이제 보이기에는 마치 당정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 뉴스톤 대전에 대해서. 예를 들면 1. 네. 부의장이 잘했다. 정진석 최다선 의원이 잘했다. 2. 당대표가 잘했다. 3. 나 관심 없는데? 요거. 둘 다 별로 뭐라 괜찮아요. 실명 공개한 것도 아닌데 뭐. 둘 다 맞는 말은 있지만
난 끼지 않겠다. 참전하지 않겠다. 아, 그래서 이게 네. 처음에 의원들 참전하지 단톡방에도 전진석 의원이 먼저 올렸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짧게 이제 답을 올리고 그 뒤로 어떤 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참전하지 않겠다. 예. 제가 언론 보도로 접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반응은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쉬고 싶다. 그렇습니다. 모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게 민주당이 선거를 졌으니까 전당대가 바로 코앞이니까 막 매용이 벌어지고 충돌이 있는 거는 뭐 이해는 가는데 국민의힘은 선거도 압승했고 전당대도 내년인데 뭐 이렇게 당대표랑 최다수 의원이랑 치고 맞냐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손 기자가 저희 사전 취재 때 이런 말씀하셨다며 전진석 의원도 소득이 없지 않다. 이건 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구가 됐다 이건가? 원래 전국구 의원이시죠. 이게 2017년 정말 부의장이니까. 죄송합니다. 용모방망이 발언은 저희는 지금까지도 진짜 큰 울림이 있었던 정말 진짜 그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했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수 개혁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존립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뒤통수를 육모방망이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었습니다. 쳐야 된다가 아니라 동사도 굉장히 강한 동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만드는 혁신위의 힘을 뺐고 네. 거기가 이제 힘을 써서 어떤 이준석 대표가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었죠 이미. 오늘요 김준 평론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 오찬한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예전에 당 총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1호 당원이니까 네. 이 갈등을 좀 정리를 안 해줄까요? 오늘 얘기를 했죠. 대통령은 여당의 수장이 아닙니다. 라고 정치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도 당협상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스타일을 좀 가만히 지켜보면 이런 경우에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것이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당의 수장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 정부라고 예, 그랬죠.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입니다 했는데 진짜 비슷하다. 근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자, 하는 거죠. 정확하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당 갈등 정입가경인데 하니까 뭐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죠.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저는 그냥 그렇게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네. 손지윤 기자 보시기에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뉴스톤 대전? 윤 대통령은 전혀 절대 개입할 수 없고요. 이건 네. 당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 정부다 하지만 나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대통령이 당무에 이래라 저래라를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무에 관여하지 않았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많이 관여해서 실패한 대통령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하고 충돌이 계속 격화된다 아니면 뭐 물밑에서 정리가 된다. 자 지금 일단 분위기로. 이 두 사람의 설전이나 뭐 둘의 이런 이제 SNS 이런 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설전이 벌어졌던 이 물밑에 예. 이준석이 추진하려는 혁신이 네. 혁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24년 공천을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 부분 당의 주도권을 누가 질 부분이냐 이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럼 겁니다. 정진석 의원이 그것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김수현 평론가 총선 2년 남았잖아요. 네. 지금 혁신이 만들어서 뭐 공천 개혁제도 나온다고 그게 의미가 있나? 다음 당대표가 싫은데 그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위를 만드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전임 대표가 오히려 공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스템 공천의 틀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놓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가동을 시켰을 것이고 아마 그게 거슬리는 분들은 그건 그것 때문에 예, 나중에 또 공천룰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먼저 빨리 이게 확정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반대를 하거나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거 좋은 거 만들어서 여론에 우와 막 이러면은 다음 당대표가 뒤집기도 쉽지 않다 이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정치는 뭐 하루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몰라가지고. 예. 자, 요거는 이게 오늘 정리가 될지 아니면 저희가 월요일날 이 아이템을 또 하게 될지는 주말에 이준석 대표의 SNS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저 유죄 판결 받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 들어보죠.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이동재 기자의 그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수현 평론가. 네. 유시민 장관이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녹취록도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시민 쪽을 좀 취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녹취록에 보면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뭐 해볼 만한 일이지 이런 식으로 정도의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그건 이미 그때 비윤리적 취재가 예고가 됐던 거고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권장하지 않았느냐. 예, 자신도 잘못한 게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해라. 그 부분 잘못한 거 아니냐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의 저 발언들 뭐 수호지심 얘기도 했던데. 무수호지심 비인야. 예.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유시민 전 이사장 어제 발언들은. 일단은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어. 이 정도 찌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하면 왠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자성어를 곁들인 저런 남 탓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비슷한데? 마스크 써야지 공기가 막히면서. 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다. 손지음 기자는. 네, 일단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나지만 어제 발언도 보면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판단과 별개로 비윤리적인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MB 사면 됩니까? 일단 이제 고령이고요. 이제 여러 이제 법적인 조건들은 갖춰졌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당내에서도 이제는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좀 공식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때요 지금 분위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있어서 요거는 또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당대회가 언제예요? 일단 8월로 됐고요. 오늘 이제 날짜 오늘 비대위 꾸리고. 아니 왜냐면 제가 만약에 8.15 사면에 만약에 김종수 지사랑 같이 사면하면 뭐 전당대회 맞물려서 또 김종수가 나오니까 또 그 민주당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전에 좀 의문이 있는 게 윤 대통령이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징역 17년이다. 안 풀어주겠다는 건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